실질적으로 스포츠 산업이 뭐냐? 스포츠 산업이 우리가 일반적인 산업과 스포츠 산업. 그러니까 산업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산업이 비즈니스 하나의 군. 그렇죠? 사업군이에요. 사업군이 산업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하나의 개인적인 어떤 아이디어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기업이 되고 회사가 되고 나가서 그 회사들이 모인 그것이 이게 이익 집단이 되는 기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이 영리기관도 될 수 있고 비영리 조직도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모여서 하나의 비즈니스 군이 되고 그 비즈니스 군에 따라 가지고 그것들이 모여서 새로운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면 하나의 산업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모르는 사람 있어요? 그 비즈니스 활동 자체도 산업군이지만 비즈니스 그 자체 또 산업군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동차 산업, 무슨 오락 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러면 그걸 만드는 모든 사람을 총체적으로 얘기도 하지만은 그거를 갖다가 직접적으로 경제적으로 운영되는 활동 자체도 산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산업과 그럼 스포츠 산업의 차이점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흔히 그 스포츠에 관련된 것들로서 이루어지는 산업 활동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스포츠 구체적으로 그럼 스포츠에 대한 산업 활동은 뭐냐? 스포츠는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산업 중에서도 스포츠 산업학과가 생기고 그다음에 스포츠 산업이라는 게 왜 이렇게 새롭게 대두되고 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물론 학점 따러 온 학생도 있지만은 뭔가 새로운 게 있을 것 같다. 아니면 내가 이 중에 탁과 출신들의 일부는 스포츠 분야에서도 일을 할 거라고요. 그런 희망을 갖는 학생도 있고 예를 들어서 무슨 나이키라든지 아니면 IB라든지 IMG라든지 나가서 프로 구단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지금 근무하고 싶은 마음 학생 가진 사람들 많을 거라고요. 그럼 그것이 뭐냐? 그것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걸 산업적으로 볼 때 과연 그런 것이 어떻게 구분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좀 더 여러분들이 갈 방향,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갖다가 좀 더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 같은 경우에도 뭐예요? 엔터테인먼트 산업이라는 게 뭐예요? 네? 뭡니까? 엔터테인먼트 산업. 몰라요? 엔터테인먼트 산업 어떤 것들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행사 진행? 또? 연예인. 이벤트. 영화? 연극? 기본적인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목적이 뭐예요? 누구의 재미? 어떤 재미? 신체적 재미? 육체적 재미? 뭐예요? 그런 것도 들어가요? 신이 들어가요? 엔터테인먼트 산업 중에 뭐가 들어가요? 자, 우리가 오락, 연애, 그 다음에 심도 들어갈 수 있겠네.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어뮤징 파크 같은데 롯데월드 같은 그것도 엔터테인먼트 산업 아니에요? 그 대부분 그거 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소비성이죠.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소비성이죠. 생산성이 있어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소비자들이 어떤 뭐든 이득을 취하고 그래요? 근데 핸드폰은 뭐래요? 자, 핸드폰 하나의 전자산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핸드폰은 그 소비재예요, 생산재예요? 생산재예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걸 생산하잖아.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로 인해서 새로운 어떤 다른 영역의 것을 넘어갈 수 있잖아요. 단지 소비재이지는 않잖아요. 소비재라고 하는 건 내가 뭐예요? 소비재와 생산재의 차이점 뭐예요? 우리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실질적인 그 엔터테인먼트 자체가 보고 즐기고 하는 하나의 레크레이션 활동의 하나로서 즐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비재가예요, 소비재. 그러니까 먹고 싸는 거.
우리가 라면을 사서 뭐 이거 소비재 생산재 소비재예요. 먹고 건강해져요? 햄버거 먹고 건강해져요? 아니잖아. 그런 식의 어떤 그런 식의 것들. 그다음 우리가 산업적으로 봤을 때 또 다양한 어떤 요인들. 또 뭐가 있냐 이거. 지금 얘기한 제가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요인을 얘기했다고요. 그럼 그런 것들이 산업이 이루어지려면 그런 것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어요? 산업의 요소가 뭐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강원, 산업의 요소가 뭐가 들어가요? 산업이 이루어지려면. 자본?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본이 들어가요. 또, 황준현, 뭐가 들어가요? 자본이 들어가고 또, 산업이 이루어지려면. 인적 자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또 뭐가 있어요? 이소정. 기구? 기술, 테크놀로지. 그래요. 기술이 필요해. 또 뭐가 있어요? 신동준. 뭐가 됐어요? 컨텐츠. 어떤 컨텐츠? 예를 들어서 너무 막연하기. 컨텐츠가 좀 막연한 것. 그러니까 산업 비즈니스적인 아이디어. 나 정보. 자,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시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시장이라는 건 뭐예요? 생산, 그러니까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시장입니다. 판매야. 그렇잖아요. 소비와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지는 교환 활동이 이루어지는 시장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명규. 뭐가 있을까요? 자, 자본, 인재, 시장, 정보, 또 하나 뭐였어요, 아까? 기술, 또 뭐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산업이라고 하면 소프트웨어, 컨텐츠, 정보 얘기했어요. 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유통 시장에서 벌어집니다. 그렇죠. 그럼 아까 얘기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지금 이런 예를 들어 지금까지의 5가지 요인. 이 다 있어야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되는 거죠. 그럼 거꾸로 스포츠 산업을 놓고 봐봐요. 스포츠 산업을 놓고 보면 어떻게 돼요? 이 5가지가 다 들어가야 되죠. 그래, 안 그래요? 이 5가지가 들어가야 되잖아. 그러면 인적 자원, 리소스, 자금, 아까 재정적 투입이 어떻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 투입이 올바르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여기서 컨텐츠, 소프트웨어라는 게 뭐냐? 마케팅일 것 같아. 그치? 마케팅인 것 같아. 어떻게 그걸 잘 산업이 돌아가게 만들어주냐. 그게 돈이 있고 사람이 있고 그렇다기보다는 뛰어난 마케팅 능력이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요소들이 과연 스포츠 산업에서 어떻게 활용되느냐가 우리가 가지고 갈 주요한 일이에요. 그럼 궁극적으로 거시적인 것도 봐야 되지만 미시적인 어떤 조직의 하나의 유닛 하나씩을 또 봐줘야 될, 그게 산업적 개론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스포츠 산업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기술이 다 연관이 될 수밖에 없어요. 별도로 여러분 스포츠 산업, 그럼 체육 산업, 용품만 만들어내는 산업이구나라고 그동안 그렇게 인식해 왔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포츠 산업학과 학생들이 배워야 될 게 그런 거를 배우는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커리들이 뭐냐? 그게 미국에서는 스포츠 경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리소스에 관련된 얘기, 재원에 관련된 스포츠 파이낸싱에 관련된 얘기도 배워야 되는 거고. 그렇죠? 스포츠 파이낸싱, 스포츠 마케팅을 배워야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 스포츠 휴먼 리소스먼트, HR에 대해서 배워야 되는 거. 인사관리에 배워야 되는 거. 그렇죠? 또 뭐가 필요해요? 시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시장은 어떻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소비자 니드를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시장에서 형성될 수 있는 중요한 거는 시설이에요. 시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가상의 시장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통해야 될 하드웨어적인 시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드웨어적인 시장이 뭐예요? 스포츠에서는. 경기장도 될 수 있고 그것이 뭐 자연에 있는 우리가 뭐 산도 될 수 있고 그 스포츠의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을 말하는 거죠. 그것이 스포츠 센터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 시설이 또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 시설에 관련된 것들이 그 다음에 또 시장에서 벌어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소비자가 원하는 스포츠에 독특한 게 뭐예요? 기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스포츠에만 적용되는 기구. 그 스포츠 용품이 필요한 겁니다. 그 스포츠 용품업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스포츠 시장에서. 그것이 바로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유니크한 거예요. 스포츠 산업에서만 가질 수 있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스포츠 시설에서 뭐 다른 걸 할 수 있어요? 시장 바닥처럼 연결돼 있어요? 물론 장터는 만들 수 있어요. 스포츠 시설이 넓으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스포츠를 활용하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스포츠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단순히 어떤 테크놀로지에 관련된 거라든지 아니면 어떤 용품에 관련된 게 아니라 스포츠 비즈니스에 관련된 전반적인 분야를 스포츠 산업 분야로 봐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건 뭐냐? 스포츠 산업이 이루어지려면 어디서 이루어져요? 기본적인 핵심적인 영역은. 윤서 어디 같아? 경기장. 경기장에서 뭐예요? 자, 소비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예요? 스포츠 산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아까 엔터테인먼트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스포츠 산업을 이루어지는 소비자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 이게요? 어떤 분야예요? 중개를 보는 분야죠. 관람 분야. 관람 분야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직접 하는 참여 분야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산업이 이루어지는 영역은 참여 스포츠와 관람 스포츠 영역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전부 다 이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개념을 가지고 가십시오. 개념을. 여러분들이. 그래서 실질적으로 스포츠는 스포츠만의 경제활동이에요? 스포츠만 가지고 돈을 벌어요? 뭘 가지고 돈 벌어요? 그러니까 보는 거. 미디어 가지고 돈을 벌고 2차, 3차 시장으로 계속 확산되는. 그러니까 스포츠는 스포츠와 이와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예요. 그렇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핸드폰. 그럼 뭐 핸드폰을 가지고 돈 버는 거예요. 근데 그게서 어떤 서비스는 통신 시장이에요. 그거는 핸드폰 시장이 하드웨어 시장이 아닙니다. 이 개념을 잘 가져가야 돼. 이게 바로 스포츠 가치에서 좀 나오는 건데, 스포츠 제품의 어떤 가치, 유니크한 가치에서 나오는 거지만, 여러분들 일반적인 거에서 좀 쉽게 제가 풀어가려고 지금 노력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는 스포츠나 이에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예요. 프로덕트는 아니면 서비스예요. 그 서비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관람 스포츠 보는 거는 그 제품을 하는 게 아니잖아. 서비스로 관람하는 서비스, 그 엔터테인먼트 산업 일부라고 얘기하지만 그 서비스 산업인 거예요. 자, 금융이 뭐예요? 서비스 산업이 뭐예요? 3차 산업에서. 주로 3차 산업에 들어가는 게. 3차 산업이 서비스 산업이죠. 그 왜 스포츠를 서비스 산업이라고 봐요? 서비스 산업으로 보기도 해요. 스포츠 산업을. 왜요? 관람이라는 거 어떤 서비스 제공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지불할 수 있는 가치는 내가 제품을 사는 것도 있지만 서비스를 제공받음으로써 만족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 수준에 따라 관람료가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그래서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를 가지고 직접 하는 거고, 스포츠나 스포츠에 관련된 재화나 서비스를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부가가치를 창출해. 부가가치라는 게 뭐예요? 돈도 생산할 수 있고 자기가 기대하는 어떤 목적을 다 할 수 있는 거. 어떤 부가가치를
새롭게 생각하는 투자에 대한 어떤 가치를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게 스포츠 산업이에요. 그런 어떤 분야에서 아까 얘기한 참여 스포츠와 관람 스포츠 분야에서. 알았어요? 그게 바로 제가 얘기하는 스포츠 산업은 재화나 서비스 생산해가지고 유통해가지고 물론 생산을 해야죠. 유통을 해야죠. 그래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이다. 그게 스포츠 산업인 거예요. 근데 그 영역이 바로 스포츠 산업은 제공된 재화나 서비스의 특징. 이게 제공된 재화나 서비스의 특징이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여러분들? 어? 제공된 재화나 서비스. 누가 제공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제공됐다는 거는 만들어내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프로바이더가 있는 겁니다. 프로바이더가 있어요. 자, 스포츠는 만들어져요. 만든 걸 팔아먹어요. 잘 생각하세요. 스포츠는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만들어 놓은 걸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항상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 선택을 하지만 선택이 뭐예요? 그 우리가 소비자들의 욕구에 의해가 선택이 돼요. 대부분이 스포츠 산업은 절대 욕구에 의해서 선택되는 게 아닙니다. 있는 시장에 나와 있는 거를 소비자들이 고르는 겁니다. 물론 그래서 소비자들에 의해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스포츠가 있어요? 그런 스포츠 제품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보기엔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이 왜 그러냐면은 스포츠가 만들어진 이후에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스포츠는 뭐야? 소비자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스포츠 산업의 스포츠는 기본적으로 공급자 중심적인 겁니다. 물론 마케팅은 틀립니다. 그걸 마케팅을 하고 소비자한테 어필하고 이건 틀려요. 그것이 좀 있으면 나옵니다, 이제. 그 변화가. 예를 들어 가지고 마케팅으로 이용되는 게 뭐예요? 스포츠가 더 많은 마케팅에 어필하기 위해서 스폰서 또 더 소비자들 하기 위해서 뭐가 나오냐면 경기 룰이 바뀝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경기의 룰이 바뀌잖아요. 경기의 룰이. 예를 들어 가지고 스폰서를 위해 가지고 NFL, NHL, NFL 풋볼은 전후반 2분 전에는 무조건 광고가 들어갑니다. 그걸 몰라요? 그 다음에 배구는 무조건 8점대, 16점대 되면은 무조건 커머셜 타임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칼라 유도복이 나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는 마케팅을 위해서 경기에 지장이 없는 일부를 바꾸는 겁니다. 룰을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포츠 산업은 스포츠 제공된 서비스나 재화예요. 제공된 재화에서 특징과 사업 단위에서 수행하는 경제활동 특징. 사업 단위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유닛이 틀린 겁니다. 용품업은 용품업, 시설업은 시설업. 그 다음에 프로는 프로에서도 농구, 야구, 배구 각각의 유닛가 동등할 수가 없어요. 수준이 틀려요. 초, 중, 고는 다 틀리고 프로에서도 프로 2군 리그가 있고 각각의 유니트가 제공하는 게 전부 다 틀린 거예요. 우리나라 쉬운 6개 대한체육회 가맹단체가 하는 각 종목별로 다 서로가 다른 사업을 주의해서 그것이 모여서 전체적으로 스포츠라고 하는 하나의 그 유니크한 특징에 따라 가지고 산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관람 스포츠 분야와 참여 스포츠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야.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이해했듯이.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스포츠 산업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뭐 일부에서 그냥 진행되고 있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굉장히 굉장히 광범위하죠. 어떻게 보면 레저나 여가까지도 거의 침범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이 스포츠 산업. 그것이.
그 영역을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게 하나의 스포츠를 가지고 영역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이. 영역을 갈 수 있는 게 용품업적인 영역, 스포츠를 가지고.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아까 리소스를 얘기해봐요. 5가지 다시 한번 기술, 재정, 인력, 시장, 그 다음 정보, 그 다음 마케팅이 들어가는 겁니다. 알아요? 이것들이 전부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맨 처음에 여러분들한테 이번 시간에 시작할 때 얘기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기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하는 것이 다 여기에 연구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지만은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내요. 이 밖에 이 스포츠 산업의 정의는 소비자 입장에서, 생산자 입장, 우리는 주로 생산자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어떤 뭐 레저 형태, 그 제공되는 서비스 형태에 따라 가지고 달라지고 그래요. 그것이. 그건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은, 그런 달라지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큰 연연하지 말고, 기본 개념이, 그럼 스포츠 용품업은 뭐야? 말 그대로 여러분 용품업 보는 사람 뭐 있어요? 근데 용품업이, 자, 야구 배트가 뭐예요? 야구장에서는 용품이 되는데, 예식장에서는 흉기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 골프장에서는 골프채가 용품이 되지만 가정에 도둑이 들어왔을 때는 흉기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용품,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특징이 각각의 그 아까 제공되는 유니트, 경제활동의 어떤 특징이라고 아까 그 앞에서 얘기했죠. 우리 정의할 때.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그거를 인지할 수 있지만 그 구분이 그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각각, 근데 요새는 굉장히 이제 멀티 유저로 되는 거예요. 특히 용품, 뭐 의류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 옷 입고 있는 걸 보세요. 원래는 어디서 입어야 돼요? 참 요새 틀려진 게 뭔지 아세요? 저는요, 제가 95년부터 교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세대마다 틀려져요. 여러분 복장과 의류를 보면은 우리 스포츠의 복장과 의류가 알아요. 요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자를 별로 안 쓰고 다녀요. 몰라, 여름이 아니라서 겨울인 모자 쓴 사람들이 별로 안 보여. 그리고 메이저리그 과거에는 맨날 LA 다저스만 쓰고 다녔어요. 응? 근데 요새는 이 트렌드의 변화가 굉장히 많이.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나라 팀 모자를. 축구든 야구든 배구든 농구든 우리나라 팀 모자를 쓰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못 보고, 가끔 청소하는 아저씨가 두산은 옛날 오비 모자를 쓰고 있는 거 봐요. 그 다음에 매니아들이 야구장에 야외에서 가끔 모자 쓰고, 뭐 LG 모자, 두산 모자, 삼성 모자를 쓴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롯데 모자 쓴 사람도 못 보고. 모자는 주로 LG 아니면 두산 거를 쓰고 다녀요. SK 모자 쓴 사람도 별로 못 봤어요. 축구단은 모자도 없고. 근데 이제 다른 이 친구들 거 모자를 보면은 이게 트렌드의 변화인 것 같아요. 그게. 자네는 무슨 모자요? 본인이 몰라요. 알아? 그걸 모른다니까. 모르고 써요. 멋있으니까. 그게 나쁜 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저기도 마찬가지예요. 왜 쓰는지를 모르겠을까요? 패션으로. 그러니까 패션으로서 브랜드를 좋아했으니까. 저런 이게 하나의 의류도 마찬가지예요. 의류도. 제가 작년에 조지아 대학을 갔는데, 여름에 4월 달에 갔구나. 4월 말에 갔는데요, 전부 다 여학생들이 팬티에 그 육상 팬티 있죠. 육상 팬티. 육상할 때 입는 거. 여러분 몰라요? 속 팬티랑 같이 입는 육상 팬티가 있어요. 그러니까 축구할 때 입는 뭐라 그래야? 해클 팬츠라고 그러나 그걸?
나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팬티랑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팬티랑. 그걸 입고 위에는 농구하는 그 뭐죠? 저지, 농구 저지라고 그러나? 농구 저지만 입고 다니는 거야. 모든 학생들이 대부분 거의 한 80% 학생들이 덥다고. 여학생들이. 그게 4월 말이에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내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는 여학생들이 대부분 청바지에다가 물론 그냥 그때는 거의 추리닝 바지를 많이 입었어요. 추리닝 바지를. 여기는 학교 안에만 있으니까. 우리 학생들한테 그렇게 입고 다니라고는 이상하다고 생각할 거야. 근데 남학생은 그렇게, 남학생은 또 안 그래. 남학생은 보통 우리 반바지 있죠? 칠부 바지 같은 거 입고 다니면서 입고 다니는 걸 보고, 근데 플로리다를 갔는데 안 그래 또. 플로리다가 더 더운데. 그 학교의 풍이야. 학교에 이게 학교 교풍이야, 교풍. 학생들의 유행하는 그게. 그래서 요새 보면은 요새 여러분들 이렇게 다니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저희 때는 여러분 아버지들 학교 다닐 때 양복 입고 다녔어요, 학교. 이해가 안 되죠? 양복 입고 다녔다니까 진짜. 구두 신고 다니고 양복, 그게 패션이에요. 그 당시에는 또 못 사니까. 왜? 그게 편하거든. 구두 1년 내내 신으면 되고.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들 보면 이제 운동복, 요새는 노스페이스를 입고 다니는 학생은 없다며요. 고등학생 중에. 진짜 없어졌어요. 한 방에 없애버렸어요. 한 방에 없어졌어요. 진짜. 지난 가을까지만 해도 중고등학생들이요. 어디서 가든 그냥 중고등학생을 알려면 아, 노스페이스 입은 중고등학생이야. 중학생. 그리고 색깔도 똑같아. 검정색에 채색. 빨간색은 안 입어. 좀 짙은 색 쪽으로. 근데 올해 이번 신학기가 이번에 됐잖아요. 입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창피해서 못 입는데 이제는. 그 40만 원,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80만 원짜리를 이제는 안 입어. 이제 난 그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뭐 그 좋은지 나쁜지 모르겠어. 하여튼 그냥 방송에 그냥 누구든 그걸 입고 너를 뭐라 그런 거 아니야? 너는 그렇게 컬러풀하게 입었으니까 고등학생처럼 안 입었으니까. 그 여러분 노스페이스 없는 사람 있어요? 거의 다 있을 거 안 입어. 쪽팔려가지고. 여러분들 쪽팔려가 안 입어. 그게 이제 패션 유행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스포츠. 그러니까 스포츠 의류가 과거에는 등산, 솔직히 얼마 전에 제가 시시각각이라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이 등산복이요, 패션이에요, 패션. 패션이지 이게 절대 그거 한 게 아니에요. 뭐 등산 가는 사람은 입는 사람은 있지만 그 홈쇼핑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어요. 별 차이가 없답니다. 기능적으로. 근데 우리가 패셔너블하게 입는 거예요. 과잠바? 과잠바 언제부터 저렇게 유행한, 나 이해를 못,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과잠바가 굉장히 미국 과잠바가 유행했어요. 미국 잠바. 과잠바가 아니라 미국은 그냥 학교 잠바. 근데 우리는 이게 또 유행으로 난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이런 걸 가지고 있어야 학생들이 좀 자기에 대한 애교심도 있어요. 애교심. 그런 건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어떤 스포츠, 제가 의류를 얘기하는 건 의류가, 스포츠 의류가 과거는 이제 골프장 같은 데 골프 의류가 별도로 있고, 이제는 멀티 유저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얘기했죠. 백팩이 굉장히 앞으로 유행을 할 거예요. 더욱더 발전할 거다. 특히 앞으로 이제 제가 보기엔 한 5년, 10년 후면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때 되면요, 명품 백팩을 사려고 난리를 피울 겁니다. 이제는 요걸 들으면은 창피하고, 백팩을 매야 돼. 왜? 핸드폰도 점점 커져. 한 손으로 할 수도 없어. 무거워가지고. 그 두 손으로 놀아야 돼. 그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때 되면은 분명히 미국 스타일로 변합니다. 패션이. 밑에는 운동화, 겉에는 양복, 백팩 메고 다니면서. 여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 문화의 변화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스포츠에 관련된 것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그런 트렌드를, 스포츠 산업을 하는 사람들 그 트렌드에 대한 굉장히 잘 읽어야 돼요. 그 트렌드를. 그거를.
점점점. 그래서 요새는 골프장에서도 골프 치는 사람이 등산복 골프 칩니다. 바지 같은 거. 왜냐면 등산복 기지가 좋잖아. 방풍, 그 다음에 전부 다 그 보온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일상생활과 그것이 이제 패셔너블하게 가는 그런 어떤 현상이 일어날 것 같아요. 스포츠 용품에서는. 그래서 좀 방망이 들고 다니지 마십시오. 예? 그러니까 그 첫째, 그 의류나 음료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틀리게 나와요. 틀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그 기구가 없으면, 그 스포츠 기구가 없으면 스포츠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대부분의 모든 스포츠와 대부분의 기구나 용품이 필요로 하고 있어요. 아닌 거 좀 얘기해봐요. 아닌 거. 우리 용품이 필요 없는 스포츠를 한번 찾아봅시다. 뭐가 있을까요? 육상이 용품이 필요가 없어요? 스파이크는? 스파이크 신고 학교 다니? 없이도 가능하지만 좋은 성적, 없이도 가능하지만 좋은 성적을 낼 수가 없어요? 그럼 그렇죠. 옷 벗고 뛰면 되죠? 근데 룰은 있어요. 옷은 입어야 돼요. 육상복은. 반바지를 입든 뭐라니. 뭐 입고는 뛰어야죠. 그렇지만 뭐 예를 따라 장대 육상을 하는 데 있어가 100m 허들. 필요한 것들이 뭐예요? 100m 달리기에 필요한 것들은. 초를 재야 돼요. 초를 재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몇 초 뛰었는데 1등, 2등, 3등을 가려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초시계가, 육상에서는 초시계가 일반으로 쓸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다니진 않죠. 어? 거기 육상으로 예를 들어가지고 비디오 판독기. 그 용품이 아니에요. 그 용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없이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용품 없는 스포츠 활동. 뭐가 있을까? 없죠. 생각해 보세요. 용품 없는 스포츠 활동. 뭐? 격투기. 어? 구두 신고? 자, 그러면 여기서 스포츠가 뭔지 정의를 내려줘요. 스포츠가 뭔지. 그쵸? 자, 산책하는 거를 스포츠예요? 이제 그기가 이제 거기서 이제 헷갈려지는 거예요. 산책하는 게 스포츠냐 이거예요. 산책은 뭐예요? 그냥 활동이에요. 신체 활동. 피지컬 액티비티가 바로 전에는 자세히라 숨 쉬는 겁니다. 그 다음 피지컬 액티비티, 걷는 것도 액티비티예요. 그 다음 스포츠 활동을 들어가려면 뭐예요? 뭐가 들어가요? 경쟁이 들어가요? 그럼 게임과 스포츠의 차이점은? 비즈니스 차원 뭐 말고. 비즈니스 차원이야 뭐. 그건 일반 잠자는 것도 비즈니스 차원 될 수 있어요. 숨 쉬는 것도. 자, 스포츠에는 어떤 가치가 있어요? 경쟁이 있고. 경쟁이 있어야죠. 스스로의 경쟁도 경쟁인가? 경쟁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있는 가는 것도. 놀이 개념을 벗어나는 게 스포츠입니다. 놀이는 경쟁이 아닙니다. 그 놀이를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스포츠 사회학이나 이런 데 많이 배우잖아요. 응? 자, 스포츠와 스포츠 아닌 거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요? 신체 활동은, 신체 활동도 들어가요.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스포츠 활동 규칙이 들어갑니다. 그렇죠? 누구나 그게 합당한 규칙이 있어요. 그 놀이와 차이점은 규칙이 들어가는 겁니다. 물론 놀이도 규칙이 있지만 그건 아무나 국제적인 규칙이 있어야 돼요. 스포츠 활동은.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경쟁이 있어야 돼요. 경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게임하고도 차이점이에요. 그 다음 또 보는 사람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상관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그 참여 스포츠는 뭐 안 보는데 뭐. 그 참여 스포츠와 관람 스포츠의 차이점은 그런 거예요. 그 다음. 그러면 누가 그런 얘기를 하죠? 사이버
온라인 저기 뭐지 e스포츠든 스포츠냐? e스포츠는 스포츠 아니에요. 스포츠가 일 수도 있고 스포츠가 아닐 수 있어요. 왜요? 스타크래프트가 스포츠예요? 그렇지만 피파는 스포츠입니다. 피파나 뭐 농구에 관련된 게임기는 스포츠예요. 왜? 전쟁은 스포츠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오프라인에서 통해야 돼요. 그게. 온라인의 게임이 오프라인에서 이어져야 돼요. 그게 스포츠입니다. 간단하죠. 여기서 뭐 큰 근육을 쓰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게 오프라인에서 벌어져요. 상황 현실이 똑같이. 그 모든 스포츠의 룰이 온라인에서 벌어질 때 어때요? 그 룰을 적용해요, 안 해요? 하잖아요. 어? 단 체력만 빼고. 체력은 자기가 체력에 따라 틀리죠. 선수 요새 많이 프로그램이 발전해가지고.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온라인에서 스포츠가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져야지만 그게 e스포츠가 스포츠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타크래프트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걸 하는 즐기는 사람은 그건 게임입니다. 게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스포츠 우리가 스포츠를 논할 때 그 다양한 아까 기구를 활용한 스포츠 용품을 활용한 것들이 스포츠하고 스포츠 산업에 연관된 거라고 보십니다. 자, 스포츠 시설은 경기장, 또 체육관, 또 스포츠 활동이 벌어지는 곳. 근데 이게 이제 앞으로 IT 기술이 발전하면 어떻게 돼요? 사이버상에서도 이 스포츠 활동이 벌어집니다. 그 디몰리션 맨 영화 보셨어요? 그게 보면 이거를 차고 뭐를 해요? 이걸 차고 뭐를 해요? 에? 그 영화에서는 뭐를 해요? 여자랑 성관계를 합니다. 에? 영화에서. 근데 그게 실제 여자가 아니야. 그 얘기는 뭐냐? 앞으로 우리가 기술이 발전하면 뭐냐면 내가 사라포바하고 테니스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위가 첫 단계예요. 위. 우리가 TV를 보면 따라하죠. 그러면 그냥 공이 안 오지만 치고 이제 그런 광고하고 그러고 그다음 게임도 하고. 근데 그게 너무 재미가 없어. 너무 1차적인 거야. 진짜 2차적인 거는 뭐야? 실질적으로 내가 그 환경에 들어가야 돼요. 그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내가 보기엔 우리가 IT 기술 정보 기술 발달조 있죠. 나는 보기 앞으로 우리가 레저 스포츠를 즐기는 생활 스포츠를 즐기는 산업 중에서는 굉장히 기술과 접목이 돼가지고 IT 기술과 접목해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자연 환경이 굉장히 이제 점점 안 좋게 돼요. 오후에서 야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점점점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영화에 나오듯이. 그리고 왜냐하면 지구의 환경들이 나빠지니까 우리가 뭐 아열대 지방으로 돼가지고 비도 많이 오고 뭐 이러니까. 그렇게 됨으로써 제가 보기에는 빨리는 온다면 지금 그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게 스크린 골프입니다. 그 하나의 스크린 골프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위가 발달한 게 스크린 골프가 된 거 있어요. 실질적으로 나의 운동은 다 하면서 내가 골프장에서 즐기는 거야. 이제 그러면 이제 환경까지 즐겨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골프 용품만 있으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게 되는 시기가 오는 겁니다. 집에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가지고 윤서랑 같이 복식으로 테니스를 치고 싶어. 사라포바랑 마이클 잭슨하고 마이클 조던하고 치고 그렇게 치는 거야. 그러면 내가 IT를 연결해가지고 얘가 나오고 경기장에 사라포바랑 마이클 조던하고 둘이 나와가지고는 내가 설정하는 거 내가 해가지고 넷이서 치는 거예요. 저긴 가상이지만 너는 너희 집에서 나는 우리 집에서 그 같이 치는 거예요. 이런 시기가 옵니다. 그럼 나는 내가 테니스를 잘 쳤기 때문에 흠뻑 내가 테니스를 즐기는 그 공간은 많이 필요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면적 내에서 움직여지는 이런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그게. 그 절대 가상이 아닙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우리가 언제 스크린 골프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이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앞으로 분명히 어떤 변화가 있어. 특히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요 고글 하나만 쓰면은 생활체육을 즐기고,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지금 스크린 골프 하지만 같이 타이거 우즈랑 골프도 치고 있으면 타이거 우즈가 오면 되는 거예요. 가상으로 프로그램된 타이거 우즈가 와서 같이 치고 놀고, 이런 현실이, 가상의 현실이 앞으로 스포츠 쪽에서 분명히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관람 스포츠는 그렇게 되기가 힘들어. 관람 스포츠. 물론 관람 스포츠도, 미래의 관람 스포츠도 선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플레이를 해야만 되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아까 시장 얘기를 했잖아요. 스포츠 시장은 결국에는 어디가 제일 중요하냐. 그러니까 스포츠 마케팅의 요인들은 뭐가 있냐면, 뭐가 있어요? 마케팅 요인은 뭐예요? 제품이 있죠. 가격이 있어요. 시설이 있어요. 프로모션이 있어요.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게 프레이스예요. 장소. 스포츠 시장은 아까 용품과 똑같아요. 축구장에서 야구를 할 수 있어요. 좌석을 변화시키면. 근데 축구장에서 수영장 할 수 있어요. 설치를 하면 돼요. 근데 수영장에서 야구는 못해요. 그래요. 그렇잖아요. 경마장에서 축구를 해요. 안에서. 그 여부를 이용해가지고. 그 야구장에서 윈드서핑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옛날엔, 지금은 이제 그게 많이 분류가 됐어요. 옛날에 미국 같은 경우 풋볼 경기장에서 야구장을 같이 쓰고 그랬어요. 그래서 좌석을 이동시켜가지고. 그 이상은 안 쓰고, 두 가지 이상은 못 써요. 농구장에서 아이스하키를 했어요. 농구장에다 아이스하키 링크 위에다가 매트를, 농구 카드 타임 농구장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시카고 불스도 그게 두 개, 시카고 블랙호크스하고 시카고 불스랑 같이 농구장을 썼던 거예요. 과거에는 두 개. 지금은 그렇게 쓰는 미국은 거의 없어요. 이제 단독으로 다 써요. 옛날에 농구장에서 농구도 하고 풋볼도 하고 그랬어요. 옛날에는 80년대 90년대까지. 최근에는 우리는 뭐 농구장도 없으니까 아예 그런 생각도 못하지만 그러니까 멀티로 쓰긴 했어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경기장은 그 경기밖에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농구장에서 축구할 수 없잖아요. 농구장에서 핸드볼도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농구장에서 핸드볼을 못해요. 작아서. 배구는 해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제 스포츠는 이 그래서 시설업이 굉장히 중요한 요인으로 살아가요. 스포츠 산업 중에서. 시설업이. 그래서 이 스포츠 시설업을 갖다가 어떻게 활성화시키냐가 스포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데 굉장히 유효하게 돼요. 자, 우리나라는 돔구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돔구장이 하나도 없어요. 돔구장이 없는 거는 절대 그 나라의 스포츠 산업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돔구장을 건설하는 걸 어려워하는 나라일수록 스포츠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스포츠는 우리가 다른 거와 달리 핸드폰 파는데 날씨의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네? 안 받아요. 왜 롯데월드에서 실내로 만들었을까? 왜? 날씨. 스포츠는 스포츠의 성패의 가장 큰 영향은 날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 베이징 올림픽 때 제가 베이징을 갔다 왔습니다만은 베이징 올림픽 때 날씨가 무지하게 좋았어요. 베이징의 날씨가. 우리는 비 왔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세상에 제가 베이징을 간 항상 황사바람의 그 이미지가 아니에요. 너무너무 8월달 날씨가 너무 좋았어요. 그 다음에 2004년에 그리스 아테네 올림픽 할 때도
굉장히 날씨가 덥다고 그러는데 그때 나 기간은 끝내줬어요, 보름. 그래서 우리가 올림픽 같은 거 할 때 우리도 올림픽 언제 했어요? 9월 달에 했어요, 9월 달. 9월 달은 뭐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을에 날씨가 저녁 날씨 좋은. 그러면 지난 100년 동안 날씨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좋은 날을 설정해요. 제가 2006년에 도하 아시안 게임을 갔어요. 본부 임원으로. 감기 걸려왔어요. 도하면 뭐예요? 사막이죠. 에? 도하 아시안 게임 언제 했냐면 12월 달에 했어요. 12월 달에. 왜냐면 여름이 너무 더우니까. 12월 달에 걔네들 날씨가 제일 좋대요. 비가 7일 동안 왔어요. 보름 중에 반이 비가 와가지고 감기 걸려왔다. 내가 사막에 가서 감기 걸려온 사람. 믿어지지가 않죠. 개막식 날부터 비가 오는데, 에? 그냥 비가 아니라 폭우가 와, 폭우가 밤에. 비 쫄딱 맞았어요, 개막식 날부터. 근데 걔네들은 비가 오면 알라의 그걸 받았다고 그래. 너무너무 좋아한대. 사막에 비가 왔기 때문에. 그만큼 날씨가 굉장히 우리가 이제 평창 올림픽을 하죠. 지금부터 눈 만드는 거, 눈을 어떻게 만들까 고민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날씨가 굉장히 큰 영향을 많이 받아요. 성공의 실패. 아무리 좋은 이벤트를 해도 날씨가 추우면 안 돼. 왜 우리가 마라톤의 세계 신기록이 안 나온 줄 알아요? 우리는 날씨 보고 날짜를 박는 게 아니야. 날짜를 박아놓고 대회를 해요. 그래서 운이 좋고 운에 맡겨요. 근데 항상 요땐 추워. 그러니까 항상 비가 와. 추우면 세계 신기록이 안 나와요. 마라톤이 그렇잖아. 어? 막 갑자기 어제까지 날씨가 16도 하다 오늘 5도 해봐. 근데 우리나라 봄 날씨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날씨를 운에 맡겨요. 그거는 굉장히 힘든,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그래 그걸 막기 위해서 나오는 게 도움구장이라는 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스포츠가 자 야구 경기를 한다. 뭐 60개, 56개, 60몇 게임씩 야구 경기를 해요. 도움구장이 있어요. 그럼 내가 고객은 언제든지 가는 거예요. 날씨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유럽은 도움구장이 없냐? 다 있어요, 축구장. 그래서 이걸 개폐식으로 하고 그래요, 다. 날씨 좋으면 열어놓고, 날씨 나쁘면 닫고. 어? 왜냐하면 그들은 벌써 1960년대부터 그걸 인지한 거예요. 아, 이게 날씨가 스포츠 하나에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 그래서 우리도, 근데 우리는 알고 있지만 계속 운에 맡겨요. 예. 왜? 돈이 없어. 우리나라는 그렇게 도움구장을 져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배포도 없어요. 국가가. 미안 얘기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배포가 없어요. 그걸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낼 수 있는 기업인도 없어요. 그걸 아는 기업인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모양 이대로 그냥 살아가야 돼요. 불행하게. 진짜 우리가 근데 다행인 거는 기업들이 이런 스포츠 산업에 대한 투자, 뭐 스포츠에 대한 투자 이런 것이 늘어났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앞으로 기업을 지속 가능하게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윤리경영을 통한 투명한 이런 걸 위해서 스포츠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좀 더 5년, 10년이 지나면 나올 거예요. 일본이 1988년도에 도쿄돔이 처음 생겼습니다. 아셨어요? 일본이 올림픽을 언제 했어요? 1966년에 했죠. 그거 알고 계세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퀴즈 하나 낼까요? 이거 퀴즈 맞히는 사람 내가 선물 줄 거예요. 1932년에 올림픽이 어디예요? 노틀댐입니다. 1936년에 어디예요? 베를린이에요. 그걸 여러분 어떻게 알아요? 36년은 우리 손기정 옹께서 금메달 따고 일장기를 말살 사건이 있었다네요. 그렇죠. 그럼 1940년 올림픽은 어디예요? 어디예요? 1940년은 2차 대전이 시작돼가지고 안 했습니다. 1944년은 어디예요?
1944년도 안 했습니다. 그 다음 한 게 1948년에 했어요. 어디예요? 런던입니다. 근데 우리가 올림픽을 언제 결정해요? 7년 전에 결정하잖아요. 차기 올림픽을. 그럼 1936년에 베를린 올림픽을 할 때 1940년 도시에 길을 넘겨줬어요? 안 넘겼어요? 여러분 생각 넘겨줬어요? 안 넘겼어요? 차기 개최지에. 차기 개최지에. 넘겨줬겠죠? 그게 어디 같아요? 어? 일본이요? 일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일본이라는 거 알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 나한테 들었을 거예요. 1940년 올림픽은 일본 도쿄로 정했었어요. 저는 그거를 포스터를 직접 봤어요. 근데 안 했어요. 2차 대전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1940년에 벌써 일본은 올림픽을 유치할 준비가 된 나라예요. 물론 66년에 그 후 26년 후에 개최를 했어요. 그러면 1940년에 올림픽을 유치할 나라가 돔구장이 1988년에 생겼어요. 그럼 몇 년 걸렸어요? 48년 걸렸죠. 50년. 우리가 몇 년도에 올림픽 개최했어요? 1050년 더 와보세요. 언제요? 2000 얼마? 33년? 38년? 그러니까 30년? 한 2030년 나 죽기 전이구나. 2030년 되면 우리가 돔구장 생길지 몰라요. 그럼 너무 억울하겠죠? 어? 이거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내 말이 맞나 틀리나. 우리가 절대 2020년 이전에 돔구장이 생길 것 같지 않아요. 난 끝까지 내가 이 교수 그만둘 때까지 돔구장을 주창하겠지만 근데 그 일본의 돔구장을 누가 지은 줄 알아요? 국가가 진 게 아니에요. 일본 돔구장, 도쿄 돔구장 땅 주인이 진 거예요. 그 자기 거예요, 그 땅. 그 회사 거예요, 개인 회사 거예요. 그게 돔구장이, 도쿄돔이. 그 뒤에 도쿄식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66년에서 88년 하면 얼마예요? 26년이죠. 그렇게 치면 20년 얼마야? 22년이잖아. 근데 우리가 88년에 22년 하면 언제예요? 어? 어? 11년, 2000 얼마야? 12년. 2010년에 졌어야 돼. 그 2010년에 안산에 돔구장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진짜. 근데 불행하게도 못 졌지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면, 미국의 동구에 1966년에 나왔어요. 66년에 올림픽 개최한 데가 언제인 줄 알아요? 1932년도, 1928년도 LA 올림픽이에요. 이 LA 올림픽 맞을까? LA 올림픽 다음에 진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정도는 지나야 돼요. 보통. 올림픽이 개최되는 후에 30년 정도 지나야 제가 보기엔 돔구장을 지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희망사항이지만은 2018년까지는 지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래야 스포츠 산업이 큽니다. 돔구장이 없는 스포츠 산업은 절대 죽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소녀시대든지 케이팝이 어디 가서 공연해요? 왜 일본 가서 공연한 줄 알아요? 장근석이 우리 학교 나왔나? 다니죠. 졸업했죠. 대학원 다니죠. 장근 모르겠어. 그 친구가 일본 가가지고 도쿄돔에서 도쿄돔에 5만 명이 들어갑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제일 많이 들어가면 15,000명, 2만 명밖에 안 들어가 이제. 그러니까 일본 가서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 돈은 누가 벌어요? 일본 가서 하면 돈은 누가 벌어요? 일본 사람들이 돈 버는 겁니다. 호텔, 음식점, 항공, 여행. 우리는 누가 벌어? SM만 돈 벌어요. 그러니까 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재주만 부리는 거예요. 왜? 시설이 없어서.
그렇다고 지금 공연장을 만들어라 이거예요. 얼마나 만들 건데? 5만 명 들어가는 공연장 만들 거예요? 2만 명 들어가는 3만 명 공연장을 공연. 지금 저쪽에서 얘기하는 그거예요. 공연장을 만들어, 전용 공연장. 그 일본의 전용 공연장 사이타마 같은 거 4만 명 들어가요. 그런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운영 가능해요? 택도 없어요. 그래서 멀티 유저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움구장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문화, 예술, 공연, 컨벤션 모든 걸 다 쓸 수 있는 겁니다. 그걸 건설하는 걸 두려워하는 나라는 서비스 산업에 관심이 없는 나라예요. 아시겠어요? 내 도움구장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얘기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스포츠 산업에서. 그 다음 서비스업. 서비스업이 뭐냐? 말 그대로 서비스. 우리가 스포츠를 가지고 자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자, 스포츠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엔 스포츠 그 자체예요. 자, 선수의 에이전트는 뭘 가지고서 에이전트를 하는 거예요? 선수의 기량이에요, 기량. 기량이 보여요, 안 보여요? 저놈이 잘날지 안 날지 다음에 잘할지 못할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시설을 활용해가지고 그 대회를 아까 얘기한 마케팅 사업 같은 거. 그렇죠? 그 다음에 진짜 스포츠를 가지고 돈 버는 게 뭐예요? 프로 스포츠. 그 다음 어떤 이벤트. 그 프로 스포츠가 어떻게 우리가 프로 스포츠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프로 스포츠가 뭐예요? 여러분들 프로 스포츠가 뭐예요? 응? 돈 되는 스포츠 프로 스포츠예요? 그럼 돈 안 되는 건 프로 스포츠 아니네? 그럼 우리나라 돈 되는 스포츠가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다 돈 못 버는데. 프로 선수들이 뭐? 스포츠에 참여를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경쟁을 하는 겁니다. 스포츠 경쟁을 통해서 스포츠를 직업으로 하는 거예요. 스포츠 활동을. 그렇죠?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핵심이 뭐냐? 그게 보여요? 그 사람이 뭘 보고 그 사람은 연봉을 줘요? 기록. 근데 연봉은 뭘 주는 거예요? 연봉을 미래를 줘요? 과거를 줘요? 확실히 얘기하세요. 연봉은 미래를 줘요? 과거를 줘요? 과거를 줘요? 미래를 줘요? 자, 여러분의 연봉은 뭐로 받아요? 이제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연봉은 실적으로 받아요. 과거로 놓고 받아요. 이놈이 잘했으니까 앞으로 얼마나 잘할까 하고 돈 주진 않아요. 그렇죠? 근데 프로스포츠는 실적으로 돈 주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앞으로 얼마 할 거라고 생각하고 돈 주고. FA 먹튀가 왜 나와요? 기대감을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미래를 투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얼마나 불안정합니까? 불안정하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투자한대. 그래서 스포츠 서비스업이 어려운 겁니다. 자, 아무리 좋은 일이 벌어져서, 자, 작년까지만 프로야구 할렐루야, 프로야구 700만, 1000만 간다고 그러더니 갑자기 경기 조작이 뚝 떨어진 거예요. 승부 조작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그 누구도, 여러분 가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야구장 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올 시즌 가겠다는 사람 손 들어봐. 괜찮아. 그 승부 조작하고 상관없이 가겠다는 사람이에요. 그럼 내가 승부 조작 이번 사건 때문에 가기가 좀 그렇다. 아이씨, 좀 관심이 떨어졌다는 손 들어봐요. 관심이 떨어진 사람.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일본 투수의 첫 투구를 굉장히 관심 있게 보겠다는 사람. 첫 타자의 승부를 관심 있게 보겠다는 사람 들어봐요. 아이, 괜찮아. 첫 타자의 승부 별로 관심 없이 보겠다는 사람 들어봐요.
우리 팀이 지면은 의심을 가겠다는 사람들. 농담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거 우리 팀이 지면은 이게 승부 조작에 의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라는 사람 손 들어봐요. 아니다. 괜찮다. 저도 뭐 실력이 떨어져서 졌다라고 생각하나. 이게 그런 겁니다. 이 서비스업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안 보이는 인텐저블한 어떤 비즈니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 기대를 팔고 희망을 우리가 쉽게 말하는 희망 다음에 보면 나와요. 무슨 뭐 비예속성, 지속성이 나오지만 쉽게 여러분들 얘기하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파는 거, 기대를 팔아가지고 우리가 인식의 비즈니스를 하는 건데, 그렇죠? 그런 순수성의 훼손이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수많은 사례들이 많아요. 과거에. 근데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그런 수많은 사례들이 무지하게 많아요.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 알아요? 그게 마차 경주 있죠. 그게 실질적으로 뉴욕 시내에서 돌았어요. 뉴욕 시내에서. 굉장히 인기 있어요. 1930년도. 근데 한순간에 간 게 뭔지 알아요? 승부 조작이에요. 승부 조작에 의해서 한순간에 갔어요. 그럼 스포츠 산업의 탄생은 뭔지 알아요? 여러분? 너무 궁금하죠? 왜 스포츠 산업이 나왔는지. 왜 스포츠가 비즈니스가 되는데. 왜 스포츠가 스포츠 산업이 왜 나온 줄 아세요? 간단히 얘기하면? 내기. 왜 내기를 해요? 맞는 얘기예요. 내기 때문에 나왔어요. 스포츠 산업은 내기 때문에, 스포츠 비즈니스 내기 때문에 나왔어요. 왜? 왜 나올 것 같아요? 돈 넣고 돈 먹기? 궁금하기도 하고. 불확실성 때문에. 또 재밌고 기대. 스포츠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나온 거. 그 얘기 뭐냐면 과거의 승부라고 하는 거는 불평등한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부상당한 놈하고 싸워가지고 물론 주인공이 다 이기지만 진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진짜 유럽 같은 데 큰 유럽은 봉건주의 사회 아니에요. 성중심적인 거잖아요. 그 성에서 나온 선수가 조그만 성보다 상대가 안 돼 이기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기를 하는 겁니다. 내기라고 하는 건 뭐예요? 벌써 관람자가 있는 겁니다. 관심을 갖는. 그래서 비즈니스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돈을 모아서 나눠줘야 돼요. 이긴 사람한테. 여기에서 부정이 있다 그러면은 이건 사생결단이 나는 거 내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스포츠의 순수성, 경쟁성, 비예측성 이런 것들 결과에 대해서 승복할 수 있는 스포츠맨십 이런 것들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스포츠 비즈니스가 나온 겁니다. 원래 나오는 게 스포츠 베팅이 나오는 게 그래요. 지금도 이태리는 미성년자도 스포츠 베팅을 할 수 있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팀을 응원하는 차원에서 돈을 넣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것이 그 팀에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비즈니스가 이루어져. 그게 우리나라가 아니라 근대에 들어와서 스포츠 비즈니스, 스포츠 산업이 탄생하게 된 그런 첫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주 좀 더 구체적으로 또 할 텐데 이런 것들이 그것이 결국에 스포츠 서비스업 바로 게임이라고 하는 경기라고 하는 그 스포츠라는 그 자체가 해서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기대에 대한 이런 비즈니스를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스포츠 에이전트를 하고 싶다고 그래도 왜 우리나라는 스포츠 에이전트들이 별로 활성화 안 되는 줄 알아요? 몰라서 안 되는 겁니다. 변호사들이 스포츠 에이전트를 하고 싶어도 몰라서 못 하는 거예요. 왜 그냥 법 공부만 했기 때문에. 스포츠를 모르고 어떻게 스포츠 매니지먼트를 해요? 내가 야구를 모르는 에이전트가 어떻게 구단하고 연봉 협상을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재작년이구나 벌써. 누구죠? 이대호 연봉 조정위원 들어갔어요, 내가. 조정위원이었어요.
그때 내가 굉장히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구단편이다라고. 그 결과에 대해 내가 뭐라고 얘기 안 하겠어요. 구단편이었는지 어딘지는. 근데 이 자료를 보게 되면은요, 구단은 선수의 모든 기록을 다 가지고 와. 그럼 선수도 지 기록을 가진 지 기록을 안 가져와. 그럼 이게 관리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러면 누가 이겨요? 내가 연봉 조정위원인데 내가 누구 편을 들어요? 아니죠. 데이터에 따른 편을 들죠. 그렇다고 롯데 편 안 들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확실성, 그걸 선수들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선수는 작년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 걸.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에 대한 투자라는 사실을 몰라요. 물론 그 배경은 성적이죠. 과거 성적이 물론 기초가 돼가지고 주지만 분명한 거는 과거 성적을 100%에서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서로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비스업이 그만큼 어려워요. 서비스업 자체가. 하는 게 쉬우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스포츠가 하나의 문화가 되고 하나의 생활이 되는 나라일수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시설업 중에는 우리가 종류를 잠깐 보게 되면은 시설업,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조별 프로젝트 들어갈 때 이게 여기 해당되는 거 하나 골라야 돼요. 그래야 그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시설업에서는 시설 건설이 있고 시설 운영이 있고 그 시설 건설에는 스포츠 시설과 경기장 시설, 경기장 시설과 스포츠 시설은 좀 틀린 겁니다. 그 다음에 시설 운영은 종목별 시설 운영업, 리조트 시설, 시설 임대업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용품업 같은 경우는 용품 제조, 용품 유통이 있는데 제조, 신발, 어페럴, 용구에 관련된 거 있고 그 다음에 용품 유통은 용품 도소매, 대여, 수리업들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업은 굉장히 좀 복잡하게 돼 있어요. 서비스업은 스포츠 경기. 우리가 말한 대로 스포츠 자체의 경기를 가지고 업을 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프로 스포츠하고 아마 스포츠업. 그 다음에 경륜, 경정, 경마. 이거 스포츠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스포츠 경주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스포츠 이벤트를 갖다가 만들어내가지고 스포츠 이벤트를 갖다가 스포츠 통한 이벤트업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기타적으로 스포츠 마케팅 대행을 하는 사람들. 이건 여기에 프로 스포츠에 연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포츠 에이전트를 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스포츠 선수를 양성하는 업이 여기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어요. 또 나아가서 이제 스포츠 정보업은 이제 우리가 미디어나 인포메이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떤 리소스적인 면에서 컨텐츠적인 면에서 굉장히 유효하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이제 스포츠 신문, 출판, 방송, 인터넷, 여행업, 스포츠 여행도 스포츠. 자, 박지성 경기를 보러 간다. 그게 스포츠 여행업이냐 아니면 그냥 여행업이냐. 그건 소비자가 궁극적으로 뭘 하러 가냐라는 게 먼저예요. 간 다음에 우리가 올림픽 구경을 간다. 그 스포츠 여행을 갔다가 그 다음에 뭐 로마도 가고 그 다음 여행을 메인 퍼포스가 뭐냐 이게 목적이 이게 궁극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포츠 복권, 스포츠 토토 뭐 이런 거 복권 복표 같은 거. 그 다음에 회원권 판매하는 거. 뭐 골프장 회원권이라든지 헬스센터 회원권이라든지 이런 회원권을 판매하고 유통하는 것들. 이것도 스포츠 정보업이더라고. 그 다음 스포츠 소프트웨어 개발 같은 거 하는 거. 스포츠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우리가 흔히 아는 스포츠 산업에서 이 밖에도 여러 가지들이 중복되는 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기본적인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스포츠 산업이 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일반적으로 스포츠 산업의 어떤 특징적인 면을 보게 되면은 스포츠 자체가 전 지구의 공통적인 문화, 스포츠 문화라고 하는 하나의 문화적인 걸 같이 즐기기 때문에 대화 없이도 통해요. 커뮤니케이션 없이도 다 커뮤니케이션이 될 수 있어. 왜? 그 룰은 전 세계적으로 똑같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포츠 산업의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우리 도메스틱, 국내 시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 유럽, 그러니까 일반적인 우리가 글로벌 시장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EPL을 좋아하듯이, EPL 팀을 그 선수를 좋아하듯이, NBA를, 이 모든 게 우리의 K리그 시장도 해외에 나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전 시장 자체가 한계가 없어요. 그 글로벌 시장으로도 펼쳐지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스포츠가 실질적으로 이게 뭐 비즈니스적인 가치. 그동안 우리가 소비재인 거에서 생산재와 동시에 이루어진다. 소비재는 우리가 돈 넣고 그냥 보고 즐기는 거지만 그것이 미디어를 통해서 아니면 스폰서십을 통해서 다른 것을 통해 기술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산업으로 스포츠가 하나의 눈덩이처럼 굴러감으로써 시장이 확대된다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적인 가치가 증대된다고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고부가 가치다는 것은 투자 대비 가치가 높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리가 지금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인해 가지고 그린 스포츠, 그린 산업, 에코 산업 중에 스포츠야말로 굴뚝 없는 산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산업 공해를 일으킨다든지 어떤 피해를 주는 산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투자 대비 효율성이 높은, 효과가 높은, 효율도 높고 효과가 높은 산업이 스포츠 산업이다. 그 다음에 스포츠의 어떤 패러다임이 이제 변화하고 있다. 과거에는 스포츠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 비즈니스적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넘어가고, 기술 발전에 넘어가죠.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난번 2010년 무슨 월드컵이에요? 남아공 월드컵 뭐가 처음 나온 줄 알아요? 3D TV가 나왔어요. 2006년에는 뭐가 나온 줄 알아요? 런던, 독일 월드컵에서는요? 독일 월드컵 길거리의 중계가 2000년 우리 월드컵을 변받아가지고 2006년부터 그게 시작됐어요. 공원 같은 데 완전히 묶어놓고 돈 받아요. 2002년대 나온 게 뭔지 알아요? HD TV가 나온 겁니다. SD에서. 그래서 위성 중계가 나온 거, 칼라 TV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거의 스포츠하고 맞물려 가고 있어요.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런던 올림픽은 제가 보기엔 모바일의 혁명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과거 이제는 점점 더 모바일을 통한 어떤 정보나 이게 혁신적인 어떤 소프트웨어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그러니까 이런 어떤 혁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패러다임이 스포츠가 단순히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스포츠가 다른 영역과 연관이 지어가지고 새롭게 시너지를 내고 있다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스포츠가 하나의 중심적 축으로 이어진다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나중에는 문화, 관광, IT 등이 이제 스포츠와 연계돼서 더욱더 스포츠 산업이 확대될 것이다. 그 얘기는 결국은 그만큼 다른 어떤 산업보다 일자리도 많이 나올 것이다. 왜? 우리가 기술 정보를 통하지만 그걸 개발하고 어쨌든 우리가 경기장 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을 통하면 거기에 쓰는 인력들이 필요한 거고 사람이 움직이는 이게 휴먼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기술이 기계가 대신할 수 없는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스포츠 산업이라고 하는 건. 그러면 인력 창출에도 스포츠 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 앞으로. 그렇게 예상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